네,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거래소를 중심으로 상당히 강한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선물 시장에서 무려 9,500계약이나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저 PBR과 관련된 종목들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저 PBR 종목들 그동안에 계속 좋았죠. 근데 앞으로도 이번 주에도 좀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 PBR 종목을 이끄는 게 정부의 정책인데 네. 이 정책이 다음 주 26일 날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이번에 이 저평가됐던 종목들 살릴 거야 이런 기대가 활성화되고 있고 외국인들도 이번에 좀 믿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밖에도 어떤 종목분들이라든지 어떤 이벤트들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해외 이벤트는 사실 몇 가지는 없습니다. 네.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현지 시간 21일 날 FOMC 의사록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밸류업 기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외국에서 해외 FOMC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조금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엔비디아 실적도 이제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잘 나오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AI 반도체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내 모멘텀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저 PBR 종목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 PBR 종목들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관련해서 ETF도 투자자 여러분들의 상당히 많은 사랑을 최근에는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도 한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는 또 보유자의 영역이 될 건지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지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네. 좀 보고 있고요. 이제는 이 저 PBR 종목 가운데서 정말로 이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네. 그 방안은 아무래도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현금을 정말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할지 아니면 배당으로 돌려줄지 이런 기저가 현금에 있기 때문에 저 PBR이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현금이 많이 쌓여 있는 업종 위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밸류, 저PBR 이 관련된 ETF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을 네. 텐데 지금 가격이 싸다고 해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낮다고 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이미 한번 누렸기 때문에 이제는 갖고 가야 될 업종 그리고 조금 차익 실현해야 될 업종 네.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고요. 갖고 가야 될 업종은 아무래도 배당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 금융업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차익 실현해야 되는 것들은 뭐 화학이나 철강 같은 시클리컬 가치는 낮았지만 그거를 정말로 현실화해 줄 수 있는 현금이 좀 부족한 기업들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ETF 내에서도 혹은 뭐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 PBR주 내에서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라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은 주주총회 시즌이 되게 되는데 이번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또 다음 주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에 대해서 큰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주주 측면에서는 주주 환원이 된다라는 점 상당히 긍정적인데 기업의 성장 측면에서 보면 또 마이너스적인 요소도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근데 이거를 잘 놓고 보면요. 이 주주 가치 제고 그리고 저밸류를 밸류업 시키는 측면을 보게 된다면 사실 성장성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성장 종목에 대해서는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이미 밸류가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배당이나 이런 것들 안 해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행동주의들이 하고 있는 이 저밸류 기업에 대한 주주 친화 정책, 주주 환원 정책의 광화는 이 저밸류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돈들이나 아니면은 주주를 위한 행동을 안 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저밸류 종목을 정말로 안 좋은 기업 또는 안 좋아 보이지만 돈을 많이 쌓아두는 기업 이런 측면으로 나눠보게 된다면 아마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후자 쪽 안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돈은 있지만 안 좋아 보이는 기업 위주로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자극을 해준다면 이 저밸류 기업 안에서도 현금이 있고 그리고 배당을 쏴줄 수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활성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분들도 그 파도를 타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계속해서 좋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된 것이 아니냐, 관련주들에도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실적 발표 어떻게 예상하시고 그 이후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실적 결과에 따라서 일단 변동성은 뭐 5에서 10% 위아래로 다 열려 있다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글로벌 IB들이 엔비디아 주가 $700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21일 발표되는 실적은 매출은 $203억, 그리고 EPS는 $4.6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EPS 같은 경우에는 YOY로 600% 이상 증가한 수치고요. 전기 대비해서는 22%인데 만약에 요거를 소폭 상회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잘 나와서 네. $5를 찍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또 10% 이상의 상승 나오면서 나스닥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AI 반도체가 올라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네. 반면에 $4.6 하회하게 된다면 그때는 소폭 조정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이 AI 트렌드가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는 거를 그래도 저가 매수 기회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선반영 됐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은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어닝 쇼크가 나오더라도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잖아요. 연준의 스탠스와 지금 시장의 뭐 전망의 갭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시장은 6번 인하를 네. 예상을 했고요. 뭐 파월 의장이 비롯해서 연준은 계속 3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물가 나오면서 시장은 4번으로 소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사록도 기존과 다르지 않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시장과 연준의 괴리가 좁혀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고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건은 내일 발표되는 중국의 LPR 금리 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네, 동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요? 예. 네, 일단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위안화를 건드는 부분이 네. 있는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위안화 강세를 조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는 사실 확률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고 LPR 금리 전에 발표되는 중기 유동성 창구 금리라고 MLF 금리가 있는데 주말간에 동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 측면에서 금리 인하는 없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에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정부 정책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요약인데 어쨌든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가 계속해서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금융주처럼 그래도 계속해서 밸류업을 할 수 있는 산업은 가져가시고 그게 아니라면 좀 차익 실현하는 법을 이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동향과 관련해서 잘 나오게 된다면 AI 반도체 가지고 계시다면 계속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